네, 전 시간에는 그 간단하게 폼을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예, 양식, 입력 사용자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고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태그 작성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주석으로 설명드린 건 되게 많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폼 태그 안에 input 태그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폼 태그에서 중요한 속성 두 개는 딱 요거예요. 액션하고 메서드. 액션은 요청을 보낼 페이지 주소고요. 메서드는 요청 방식이에요. 요청 방식에는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다. get 방식은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낼 때 검색어와 같이 간단한 정보들을 보낼 때 get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이 URL에 표시가 되면 안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용량이 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서버로 보내실 때에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포스트 방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input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input에서 우리가 사용한 속성들 있죠. type, name, placeholder,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쪽에 주석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이번에는 input 태그의 여러 가지 속성들, 어트리뷰트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타입 중요하죠. 네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는 이거예요. 인풋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는 타입과 네임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타입은 입력하는 입력 타입이에요. 입력 타입에 쓸 수 있는 값들은 텍스트,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 서브밋. 우리가 사용해 본 거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죠. 텍스트와 패스워드와 서브밋. 근데 이것 말고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는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타입을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버로 전송할 데이터의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 그 다음에 value는 그 인풋의 인풋 요소에 입력된 값. 혹은 서브밋 같으면 그 버튼의 이름. 서브밋 같으면 버튼의 이름이고요. 네. 뭐 텍스트 같으면 텍스트 입력값, 비밀번호 같으면 패스워드 같으면 패스워드 입력값. 그래서 입력된 값을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value라고 얘기를 하고요. value도 사용을 해봤죠. 그 다음에 placeholder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placeholder 속성은 입력할 정보에 대한 힌트. 한 글자 이상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힌트가 그대로 보이고요. 한 글자 이상이라도 입력이 되면 그때부터 힌트는 지워져요. 그리고 그 플레이스홀더로 지정한 값은 그 폰트의 색깔이 살짝 밝은 그런 폰트로, 회색에 가까운 그런 폰트 색깔로 보이게 되죠. 보이게 되고요. required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required 필수 입력 사항인지 혹은 선택 입력 사항인지, 필수 입력 사항 여부,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할까요? 필수 입력 항목 여부를 설정하는 거예요. 회원가입 같으면 회원가입할 때 입력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사이트 회원가입할 때 보시면 입력하는 그런
입력하는 창들에서 입력하는 창들이 막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옆에 뭐 아이디 이렇게 하고 빨간색으로 별표 이렇게 돼 있고 비밀번호 별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 뭐 이건 별표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러면서 밑에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필수로 입력한 것들은 여기에 값들을 채워 넣지 않으면 버튼을 아무리 클릭해도 페이지가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필수만 다 채워주고 여기는 안 채우더라도 여기는 채우지 않더라도 버튼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진행이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게 required. 이것도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오토포커스는 HTML 페이지가 로딩이 될 때 그 포커스를 줘야 될 처음에 포커스를 줘야 될 항목 로딩 될 때 포커스를 줄 항목에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상자,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상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페이지 로딩 해볼까요? 페이지 로딩 해보시면 커서가 깜빡이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입력을 하려면 입력상자를 먼저 클릭하고서 거기를 찍어야 그 다음부터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려고 해도 그죠? 페이지가 로딩 될 때는요. 여기를 마우스 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줘야 돼요. 불편하죠.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입력해야 되는 곳에 포커스를 먼저 주고서 거기서 커서를 깜빡깜빡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오토포커스예요. 어디에다가 여러 개의 입력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줘서 커서를 깜빡이게 할 것이냐. 그럼 거기서부터 입력이 가능한 거죠. 바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풋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입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주석으로 다 그 정리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폼 양식을 만들면서 폼 양식에다가 여러 가지 입력 타입들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풋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 타입, name, value, placeholder, required, autofocus.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뭐 id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CSS랑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개 더 나왔네요. 그죠? required하고 autofocus. 파일은 여기를 그냥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 하나 더 넣을게요. H2번 하고서 여러 가지 인풋 타입. 자, 폼을 만들어 볼까요? 폼 하면서 만들게요. 액션을 줄게요. 액션 result.html.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다 그랬죠. 메서드 get 생략하면 뭐라 그랬어요? 디폴트는 get 생략하면 get이라 그랬죠. 생략하셔도 돼요. 그죠?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인풋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인풋 만들게요. 자, 첫 번째 타입은요. 첫 번째 타입은 기본인 텍스트.
유저로 뭔가를 보내야 되겠죠. 뭔가를 보내야 되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할게요. 유저 아이디 플레이스홀더 볼게요. 플레이스홀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떴을 때 여기가 보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떴을 때 여기를 보여주게 하려면 오토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요 뒤쪽에 있는 값은요.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오토 포커스라고만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수 입력 사항이죠. required. 근데 이것도요. 지금 변수 이름하고 속성 이름하고 값이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얘도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풋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인풋 하나 더 넣고요. 자, 이번에는 타입을요. 패스워드. 자, 네임. 아까처럼 pwd라고 할게요. 플레이스홀더 여기에 비밀 번호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포커스를 안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포커스는 안 줄 거고 필수 입력 사항이에요. 그러면 requir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input 타입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저 지금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하고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이메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네임에도 그냥 이메일이라고 줄게요. 네. 플레이스홀더 여기에는 이메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선택이라고 할게요. 선택인 경우에는 required를 안 주면 되는 거고, 안 배운 속성은 요거 하나죠. 우리 텍스트, 패스워드 요거는 위에서 연습했었던 거고요. 이메일. 자, 버튼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두 개의 버튼을 만들 건데 첫 번째 버튼은 어떤 버튼을 만들 거냐면 타입 서브밋으로 만들 거예요. 서브밋. 자, 여기에는 value를 줄 건데 value를 뭐라고 줄 거냐면 전송이라고 할 거예요. 전송.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두 번째 인풋을 또 다른 인풋은요. 이번에는 타입을 reset이라고 줄 거예요. reset. 그리고 value는 입력 취소라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작성이 되신 분들은요. 실행해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HTML 01번 05 form.html 이렇게 있죠. 새로 고침하면 여러 가지 인풋 타입 이렇게 있죠. 좀 보기가 안 좋죠. 옆으로 다 쭉 나오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나오는 녀석들을 어떤 요소라고 했어요? 블록 요소라고 했어요? 인라인 요소라고 했어요? 인라인 요소.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가로 길이, 위드스를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딱 그 원하는 크기,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차지하고 옆에 공간이 있으면 그 옆으로 계속해서 붙어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라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H1이나 H2 같은 이런 요소들은 블록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블록 요소라고 말씀드렸고 그 브라우저의 가로 길이를 전체를 다 사용을 하죠. 전체를 다 사용하는데 폼도 블록 요소예요. 폼 자체는 블록 요소인데 그 폼 안에 들어가 있는 인풋들은 인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옆으로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옆으로 인풋들이 계속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네들을 밑으로 줄바꿈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바꿈하려면 강제로 넣어야 돼요. 무엇을 넣어야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넣으시면 돼요. BR을 다 넣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BR. 여기 버튼에만 BR을 안 넣을게요. 버튼에만. 이렇게 하면 아마 보이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제 여기 아이디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이메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새로 고침했을 때 커서가 어디서 깜빡이고 있어요? 아이디 입력하는 곳에서 깜빡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게 뭐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토 포커스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지가 로딩될 때 여기에 포커스를 주세요. 자동으로 포커스를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게다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송 버튼 누르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보여주죠. 여기 입력하세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위쪽하고는 달라요. 객방식에서는 검색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가버려요. 포스트 위쪽에 여기서도 로그인 누르면 결과 페이지로 가버려요. 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주지 않았으니까 required를 주지 않았으니까 필수 입력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만들 때에는 여기다 뭘 줬어요? required 필수 입력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송 버튼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있다. 여기 작성해라. 그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비밀번호도 required죠. 그러니까 여기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디와 비밀번호 두 개를 채웠어요. 전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거는 돼요. 이거는 왜 되냐면 우리가 이메일에는 required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선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볼까요? 쿼리 스트링. 지리 문자열을 보세요. 지리 문자열 물음표 뒤쪽 부분을 보시면 되죠. 앞쪽까지는 URL 주소.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나오고 물음표 뒤쪽에 있는 것을 지리 문자열,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앞에 있는 게 변수 이름, 뒤에 있는 게 사용자가 입력한 값. 이게 첫 번째 인풋. 여기가 첫 번째 인풋. 첫 번째 인풋과 두 번째 인풋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AND. 그 다음에 PW. 그럼 이거 제가 그 자리에 입력한 값이에요. 그 자리에 제가 입력한 값.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 PWD. 그리고 입력한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과 세 번째 인풋을 구별하는 게 AND. 그 다음에 이메일.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쵸? 입력한 값이 없으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변수 이름과 등호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 이름과 등호까지는 들어가는데 입력된 값이 없으니까 저기가 저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변수 이름들이 무엇으로 변수 이름들이 결정이 된 거냐면 무엇으로 결정이 된 걸까요? 네임 속성에 있는 값들. 네임에 유저 아이디라고 썼으니까 쿼리 스트링에도 유저 아이디라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인풋은 네임 속성에다가 pwd라고 했으니까 쿼리 스트링이 pwd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메일이고요. 이메일이고. 만약 이메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시 우리 form.html로 하고요. 이메일 주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죠.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입력하고서 전송 버튼 클릭했어요.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요? 브라우저가 인풋이 이메일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입력된 값이 이메일 형식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누가 검사해주고 있어요? 브라우저가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골뱅이까지만 넣어볼까요? 네. 골뱅이 뒷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네이버닷컴, 뭐 gmail.com 이게 빠져있다. 이런 거를 브라우저가 검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를 개발자가 일일이 다 검사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해주면 인풋에다가 이메일이라고만 해주면 이메일 형식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뭐 gmail.com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서는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는 전송이 되고 쿼리 스트링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40이라고 보이는 거는 골뱅이라고 하는 이 특수 문자에 대한 기호에 대한 그 유니코드 값이에요. 유니코드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쪽에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골뱅이 뒤쪽에 뭐 서버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그 이메일 입력할 때 뜨는 그 키보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텍스트 입력할 때 뜨는 키보드가 다른 거 아세요?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제가 삼성폰을 안 쓴 지가 되게 오래돼서 삼성폰은 잘 모르겠어요. 천진이 올라오니까 그렇긴 한데 쿼티 자판 있죠. 쿼티 자판이 일반적인 텍스트 올라올 때랑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하는 곳에서 올라오는 거랑 달라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입력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키보드가 쿼티는 똑같은데 골뱅이가 밖으로 도출되어 있는 그런 키패드가 올라와요. 일반 텍스트를 입력할 때에는 똑같은 그 쿼티 자판 순서는 똑같은데 그 골뱅이 기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양이 다른 그런 키패드가 올라와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테스트 해보시면 되죠.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CMD 창을 여러 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서버 실행되고 있죠. 서버 실행되는 곳에서 IP config라고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IP config. 그러면 여기에 주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주소예요. 이 주소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달라요. 다르고요.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하시면 됩니다. 네,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어떻게 입력하냐 하면 그 IP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IP 주소 그대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콜론 8181 이게 우리 그 포트 번호였었잖아요. 8181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이 HTML 1번 그리고 아까가 5번 underscore form.html 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도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서버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PC에 실제 IP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도 그 똑같은 페이지가 떠요. 잘 뜨죠? 잘 뜨죠? 네. 그러니까 DNS 서버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DNS 서버라고 하는 게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도메인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 IP 주소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DNS 서버예요. 자, 이 주소를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뭐 사파리가 됐든 크롬이 됐든 브라우저를 하나 실행시키신 다음에 아까 그 주소를 주소줄에다가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그 페이지가 보이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PC는 지금 웹서버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PC에서 동작하고 있는 웹서버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주소만 바꿔서 이 주소만 바꿔서 접속되십니까? 그리고 키패드 어떤 키패드 올라오나 보세요.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하는 부분에서 키패드가 살짝 다를 거예요. 유심히 보시면.
보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접속하실 수 있는 웹서버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겁니다. 아, 근데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 노트북 와이파이로 쓰고 계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도 와이파이 연결을 하셔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가 네트워크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 192.168. 뭐 아니면은 뭐 1.1. 얼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그 주소는 여기 학원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IP 주소예요. 학원 외부에서는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기가 접속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웹사이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 하나를 IP 주소를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고정 IP라고 하는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서버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로컬호스트가 보이는 저 주소는 강의실 내부에서, 학원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일종의 가상 IP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LTE나 혹은 5G로 접속하려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달라서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요. 자,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하는 인풋을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를 입력하는 인풋. 숫자를 입력하는 것은 타입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넘버라고 쓰시면 돼요. 넘버. 네임에는 age라고 할까요? age.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두 군데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두 군데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여러분들 PC의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여기 보이는 게 조금 다르죠. 텍스트와 나이 입력하는 것은 다르죠. 넘버라고 하니까 여기가 글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글자가 들어가지 않고 숫자는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는 어때요? 핸드폰에서 똑같은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클릭하게 되면은요. 쿼티 키패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숫자 키패드가 올라오죠. 네.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브라우저가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HTML에 작성되어져 있는 그 인풋의 타입을 보고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키패드가 올라올 거냐. PC에서는 PC는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이진 않지만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그런 곳에서는 가상 키패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인풋 타입에 따라서 올라오는 키패드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문자열이 아닌 것들은 입력할 수가 없게끔, 여기서는 문자열들과 숫자들이 다 같이 입력될 수 있게끔 나오고요. 여기서는 숫자만 입력되게끔 나와요. 간혹 웹페이지들을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웹페이지들 잘 보시다 보면은요, 간혹 숫자만 입력해야 되는 곳인데 숫자 키패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쿼티 자판 같은 그런 자판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HTML 문서를 만들 때 타입을 잘못 쓴 거예요.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곳인데 넘버라고 쓰지 않고 텍스트라고 타입을 써주게 되면 그거에 맞는 키패드가 올라와요. 그래서 HTML을 만드실 때 이런 타입들을 잘 지정만 해주시면 우리가 자바에서처럼 뭐 숫자가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에러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이 브라우저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풋들 찾아보기로 했으니까요. 인풋.
이번에는 타입 중에서 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텔. 텔은 뭘까요? 텔은 뭘까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텔레폰, 전화번호. 아, 네임이죠. 네임이니까 폰이라고 할게요. 폰. 플레이스홀더. 플레이스홀더에는 전화, 번호. 여기 타입에 대한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안 드려도 되겠죠? 플레이스홀더에서 전화번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그냥 일반 텍스트처럼 보이고요. 뭐 문자도 입력되고 숫자도 입력되고 이렇지만 PC에서는 그래요. PC에서는 그렇지만 핸드폰에서는 어떠냐 하면 핸드폰에서는 여기를 폰이라고 하게 되면 텔이라고 하게 되면 올라오는 키패드가 전화 걸 때 올라오는 키패드 있죠. 1, 2, 3, 0, 1, 2, 3, 4. 그 다음에 샵하고 스타 버튼이 있는 그런 키패드가 올라옵니다. 그런 키패드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될 때 텔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생일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생일 같으면 어떤 타입이면 될까요? 날짜 타입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트. 네, 네임에다가 버스데이라고 할까요? 플레이스 홀더 생일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BR. 자, 어떻게 보이나 볼까요? 새로 고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월, 일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 옆에 달력 표시가 나오죠. 달력에서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가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력 표시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되는 게 이게 데이트예요. 데이트. 근데 이거는요, 그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이는 모습이. 네. 보이는 모습이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엣지 같으면, 요거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엣지 브라우저인데요. 엣지 브라우저에서 똑같은 페이지를 접속을 한 거예요. 똑같은 페이지를 접속을 한 건데 살짝 이 아이콘 모양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죠. 크롬에서 보는 거랑 엣지에서 보는 거랑 살짝 다릅니다. 이거는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에서 어떤 아이콘을 쓸 거냐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보이는 모습이.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력 기능이 구현이 안 돼 있었던 버전이 있었어요. 요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잘 안 쓰죠. 거의. 이런 것들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파리냐, 크롬이냐, 엣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요. 자, 다시 그래서 어떤 것들? 텍스트, 패스워드, 이메일, 넘버, 텔, 데이트.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비워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비워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그 속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값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 값들이 있을까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게 날짜다, 이메일이다, 혹은 뭐 체크박스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필요한 거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다 못 외워요. 네. 여기 리셋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죠. 리셋 설명을 못 드렸는데 리셋 설명을 좀 드릴게요. 리셋은요,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입력 취소를 누르게 되면 입력된 내용들을 싹 지워줍니다. 그게 무슨 어떤 타입이냐면 리셋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서브밋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로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거고요. 옵션 속성의 설정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서브밋이고요. 서브밋이고 리셋은 뭐냐면 모든 인풋에 입력된 값들을 지워주는 기능이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페이지 바뀌지 않고 값들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게 그게 리셋입니다. 리셋.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입력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자바에서 GUI 만들어 봤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입력받을 때? 버튼 종류들 중에서 뭐 라디오 버튼. 그래서 라디오 버튼도 인풋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HTML에서는 체크박스. 여러분들 회원 정보 같은 거 입력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 폼을 작성을 해야 돼요. 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작성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양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글자들을 손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뭔가 체크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 체크하는 것을 라디오 버튼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다중 선택 가능한 거는 체크박스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체크박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만드신 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하면 밑으로 쭉 하고서 리스트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스피너라고 부르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콤보 박스였나? 네. 저도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네. 이런 거 만드셨던 분 있으시죠? 이런 거 그게 뭐냐면 목록 상자라고 우리말로 뭐 목록 상자 목록이 들어가 있는 상자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롭다운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롭다운 리스트 뭐 스피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피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콤보 박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러요. 뭐 자바에서 부르는 용어랑 안드로이드에서 부르는 용어랑 뭐 그다음에 아이폰 앱에서 부르는 용어랑 조금씩 용어들이 달라서 스피너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보통 이런 형식을 스피너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도 비슷한 목록을 비슷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비슷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할 때 필요한 그런 UI도 있겠죠.
검색해서 하드디스크에서 검색해서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선택이라고 할게요. 선택, 업로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인풋 타입 텍스트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엔터 들어가서 여러 줄을 입력할 수가 없죠. 자바에서도 J 텍스트 필드는 한 줄밖에 입력 못하고 엔터 입력 못했죠. 대신에 여러 줄 입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자바에서 텍스트 에리어, 그죠? 그게 똑같이 있어요. 네. HTML에도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가 있고요. 텍스트 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있으면 필요한 것들 거의 대부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인풋 타입들과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와 드롭다운 리스트와 그 다음에 뭐 파일을 선택하는 것과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있으면 양식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웬만한 것들은 다 되겠죠. 네, 점심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스스로 한번 해보실래요? 식사들 하시고요. 식사들 하시고 이 부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점심 드시고 나셔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한번 같이 한번 이런 것들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